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위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본 영상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광고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한 학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과장 광고로 억대 과징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한 입시학원의 강사 광고 문구에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험생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학 브로커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강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학원의 광고입니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집단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원 교재의 문제를 개발했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된 대학 입시 학원은 9곳에 이릅니다. 교재 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합격자 수를 부풀리고 수강생 수를 중복짓게 하거나 설문조사를 학원의 성과 근거로 삼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또 특정 대학에 합격만 하면 구입 금액을 모두 환급해 줄 것처럼 광고해 수험생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퇴하지 않고 특정 시점까지 재학해야 하며 제세 공과금, 수수료, 교재비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위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원 운영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등록 미신고 교습, 등록 의무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명성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추면 여러분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들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학원들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더욱 신뢰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과 교습소의 표시 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해설해드릴 김지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기 쉬운 표시,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학원을 설립해서 등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 및 게시 의무,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한 등록, 신고, 그리고 학원의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들과 법원의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수에 관한 법률, 흔히들 말씀하시는 학원법이 있습니다. 둘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셋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 정상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우선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한 등록 및 신고 의무와 등록사항, 변경사항의 등록 및 신고 의무,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사용 의무, 교습비, 등록 및 신고 번호, 교습과정 및 교습 과목 등의 중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 학습자 모집 시에 과대 또는 거짓 광고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들에서는 학원의 표시 광고 중 금지되는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적용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제4항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 2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유치원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교육부의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학원의 광고와 관련된 사례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즉 학원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과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 학원 및 교습소가 폐쇄되거나 교습 등이 중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법상 학원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정에 학습 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안에서 서당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인정하였고, 그 외에도 교육과정이 실용 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기타 분야의 학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는 등 등록 의무의 대상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고 하는데 등록이나 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은 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 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명확히 구별되므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하나의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습비 등 변경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김민지는 경기도 용인시 한 건물 6층에 2007년 3월 30일 등록한 A 교학 캠퍼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민지가 학원 홍보 인쇄물을 제작 홍보하면서 수강료를 미표시하고 A 학원 명칭을 무단 변경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2011년 1월 14일 수강료 미표시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학원 명칭 무단 변경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1년 1월 31일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학원법상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 시설 및 설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에 따른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나 제19조에 따른 학원 폐쇄, 교습 중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원법에서 말하는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계속하여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원법 제6조 제2항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원법 제22조 제1항은 제6조 제2항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하여 학원 홈페이지에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한 등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하여 캠프를 영업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한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학원의 명칭 사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명칭은 고유 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도록 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 명칭 다음에 교습 과목과 교습소를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교습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원의 명칭 사용에 대한 Q&A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학원명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OX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선택하셨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교육부는 학원 명칭에 학교, 스쿨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명칭 사용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2항은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은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교습소 명칭에 아카데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입니다. 아카데미라는 명칭만으로 학교와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땡땡학교, 땡땡아카데미와 같이 사용하여 마치 학교의 부속기관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명칭 사용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원 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가맹학원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당사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프랜차이즈로 운영 중인 A 영재교육원의 가맹학원이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학원 명칭이나 홍보에 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A 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프랜차이즈로서 사용해왔던 것이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 교육청에서 영재나 교육원이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학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상,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설치 운영되는 부설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명칭으로는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학원의 명칭,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만은 않죠. 혹시나 우리 학원이나 교습소의 이름이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되신다면 학원의 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의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같은 법 제4항은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 등 교육감에게 등록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의무의 대상은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이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과 함께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2 교습비 등 고지의 서식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교습비, 교습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강사의 인적 사항, 신고 등록 증명서 등은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원의 거짓, 과대 광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원법에서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표시광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의 경우 동시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거짓 과대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 존재하고 있고 학원의 광고와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사의 경력이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일부 EBS 출장 경력의 강사를 사실과 달리 피시민 소속 강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를 한 경우, 강의 과목별 강사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여 마치 해당 강사들이 서울 소재 유명 학원과 특정 방송에 강의 경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자신의 학원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이 사실과 다르게 250명의 정규 외국인 강사진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영어 전문 스쿨이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강사진들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합격자 성과를 부풀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취업 학원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피시민의 학원이 가장 많은 항공사 승무원을 배출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항공사의 인적성 검사 탈락률을 허위로 산출하여 인적성 검사와 관련 있는 피시민 학원을 수강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를 한 경우, 자기 학원생과 동명이인인 합격자 및 자기 학원 출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합격자를 합격자 수에 포함시켜 마치 자기 학원이 배출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 자기의 구성 사업자인 14개의 입시 학원들만이 정식으로 인가된 합법적인 기숙학원이고 그 이외의 학원은 모두 편법,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학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학원이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종 합격자와 제1차 합격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합격자 명단에 1차 시험 합격자까지 포함하여 광고함으로써 자신의 학원이 실제보다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광고 행위를 한 경우, 수강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자기 학원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배출한 합격자에 대하여 마치 자기 학원이 배출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인터넷 카페의 회원 및 운영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인터넷 카페 추천 최우수 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3년 연속 언어 영역의 문학 출제 전 지문을 예언 적중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학원의 학습자가 아닌 학생의 진학 성과를 마치 자신의 학원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의 등록,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A대학교에 합격한 송나리 학생을 포함하여 2013학년도 미술대학 수시 합격자 명단을 이 사건 학원 블로그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송나리 학생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11년 1월 3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등록이 되어 재원을 하였으나 2012년 8월 4일부터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학원에 등록하여 2012년 11월 3일까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A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1차 모집은 1단계 서류평가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2단계 면접고사인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9월 7일까지 입학 원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받아 10월 8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10월 27일 면접고사를 거친 후 11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2년 12월 17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후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2013년 1월 8일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과대 광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제4항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의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 2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유치원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원의 등록, 표시 광고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등록이나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교육청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모집과 관련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들과 비교하셔서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원, 교습소 등 부당 광고 관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사례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 사회를 맡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당광고 감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상용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소개하자면 인터넷 광고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익법인으로 부당광고 감시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교육부, 국토부, 공정위 등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부당광고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제 소개만 길게 했군요. 전문가분들 모시고 죄송합니다. 네, 차례대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장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에서 학원지도점검과 학원교습소 전문 유튜브 채널 강서양천학원TV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 주무관입니다. 네,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간단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교육지원청 학원관리팀에서는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에 대한 인허가, 즉 설립 등록 신고 신청에 대해 시설, 설비, 자격 요건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등록 신고를 수리해주는 업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의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과 무인과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부당광고 관련 위반 사항들은 어떤 경로로 발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 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외부 전문기관의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국민신문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의 위반 의심 사례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부당광고감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하여 부당광고 등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주기적으로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 지도 점검 시 학원, 교습소의 부당광고 관련 주요 지적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학원, 교습소의 부당광고 대표 유형에는 광고 시 중요사항 표시 의무 위반, 진학성과 홍보, 과대 거짓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시 중요사항 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블로그, 카페, SNS를 운영할 때 반드시 교습비 등 등록 신고 번호, 학원, 교습소 명칭, 교습 과정, 과목 4가지를 모두 표시하여 광고를 해야 합니다. 표시사항 중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할 경우 미표시 또는 부분 표시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원의 교습비와 교습 과목 중 일부만을 표기하거나 또는 명칭은 표시하였으나 등록번호를 누락하는 경우는 부분 표시에 해당됩니다. 진학성과 홍보는 법령이 아닌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강생의 진학학교 명칭이 게시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건물 외벽이나 외부를 통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의 학원에서 광고 시 준수사항이나 올바른 광고 표현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부당 광고를 한다기보다는 부당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광고 시 중요사항 표시 의무 위반과 진학성과 홍보 관련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부당 광고의 대표 유형인 과대 거짓 광고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 실제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주요 사례를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무관님 힘드실까 봐요.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대 거짓 광고로 많이 지적되는 사례는 배타성을 띠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최대, 최고, 유일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부당 광고로 적발한 사례 중에는 A 예고 학생들을 위한 수능반 운영학원은 모 학원이 유일합니다 라거나 20년 이상의 입시 경력 최강자 같은 표현들이 있었고, 객관적 근거 없이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처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표현들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구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당 광고로 적발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달라질 수능시험 문제 형식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서 기반 학습이 완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라거나, 빠른 선행 초등 의대 진학에 필요할까? 초등 때 아이들을 빨리 선행해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은 문구들을 사용하여 지적된 곳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중학, 중등학생 교습 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해당되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당 광고의 대표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 첫째, 광고 시 중요사항 표시 의무 위반, 둘째, 진학성과 홍보, 셋째, 과대 거짓 광고, 넷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부당 광고와 관련된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실 때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고한 사항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실 때도 이와 동일하게 광고를 해야 하는데요.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명칭 사용 위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사용 위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본학습에서 소개한 학교 유치원 명칭 사용 사례이고, 또 하나는 단순 명칭 표기 위반 사례입니다. 후자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간판, 블로그 등의 정식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명칭 뒤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이지 않아 명칭 사용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의 명칭은 고유 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는 고유 명칭 다음에 교습 과목과 교습소를 반드시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이 있다면, 학원은 학원 고유 명칭 뒤에 과목을 반드시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A 수학학원, B 학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교습소는 C 미술 교습소와 같이 미술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D 교습소라는 표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 시 해시태그에 표기된 명칭을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정식 명칭 외에 다른 명칭으로 표기하여 명칭 사용 위반으로 부당 광고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 과정만 교습해야 하는데, 보습학원에서 진학지도 컨설팅 또는 외국어 과정을 교습한다는 광고가 모니터링되어 현장 점검을 통하여 등록의 교습 과정 운영으로 적발된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부당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설명드렸던 중요사항 표시 의무는 표시하여야 할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인 반면, 명칭 사용 위반이나 등록의 교습 과정은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적발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과 등록된 교습 과정의 교습 과목만 교습해야 한다는 추가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부당 광고 이외에도
학원과 교습소에서 다수 지적되는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학원과 교습소 지도 점검 시 학원법에서 준수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교습비, 강사, 시설 및 위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됩니다. 교습비와 관련된 적발 유형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교습비 등 초과 징수는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교습비 분당 단가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업시간 대비 징수하는 교습비의 금액이 분당 단가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 학원에서는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대로 징수하고 있는데 등록된 교습시간 대비 적은 시간을 교습하여 교습비 등 초과 징수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입니다. 교습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교습 과정을 신설하실 때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된 한 개의 교습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며 교습비를 징수하실 경우 이는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합니다. 지도 점검 시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고등수학 한 개의 교습비만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였는데 고등수학 초, 중, 고급의 3가지 과정의 교습비를 징수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사 관련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실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통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강사 채용을 통보 후에 서류 누락 또는 미비로 채용 신고가 반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강사분이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여 지적되는 경우와 강사분께서 사직했을 때 교육지원청에 해임 통보를 못하거나 지연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분께서 강의를 할 때에도 강사 채용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강사 채용 대응이 안 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보조요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에게 교습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요원의 교습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보조요원이 학습자와 대면하여 채점, 질의응답 등을 하는 것도 교습 행위에 해당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학원과 교습소에서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 또는 위치를 변경하게 될 시에도 교육지원청에 사전 통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시설 변경은 강의실을 나누거나 합치는 것처럼 설립 당시 등록된 시설 평면도 내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 변경은 등록된 교습 장소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시설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학원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강의실로 등록된 공간을 사무실이나 상담실로 전용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학원과 교습소는 등록된 장소에서만 교습을 할 수 있는데요. 등록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방학 캠프를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게 되면 이는 위치 무단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시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1개월 이상 휴원, 휴소하거나 또는 폐원, 폐소하실 때에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에만 학원, 교습소 폐업 신고를 한 후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휴폐원을 무단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월수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차등부가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미납 시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과 중과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폐업 신고뿐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기한 내 폐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교습비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에 사전 등록 후 징수가 가능한 경비가 있습니다. 바로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개의 항목의 기타 경비인데요. 종종 교습비와 6개의 기타 경비 이외에 학원에서 편의상 영리 목적의 학습 교재를 판매하거나 징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비는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출판법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된 업종에서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원래는 그 부당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메인으로 됐는데 그 학원 운영을 위해서 유의할 운영 관련된 여러 그 유의사항들을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원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서 설립 운영자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듣고 계신 운영자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시진 않으셨는지 다소 걱정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서 주요 학원법 준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브로슈어,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이니 꼭 숙지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저희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원관리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강서양천 학원TV 유튜브 채널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설립 등록 방법부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고하는 방법, 지도점검 종류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경우 유선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지만 운영 중 참고적으로 상시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으로 학원법 위반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위반 사항별 행위 횟수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요. 관할 시도교육청 조례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잘 숙지하여 운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를 새로 운영하지 않고 인계를 받아 운영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경우는 기존 학원 교습소의 교습 과정, 강사, 시설 등과 행정처분 이력까지 모든 운영사항을 그대로 인계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등록 내용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도 점검 시 인계받기 전에 교습 과정이나 강사 명단, 시설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 신고 없이 그대로 두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이나 강사해임 미통보, 시설 변경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계받는 학원과 교습소가 위치한 건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의 허가신고 업종은 등록 수리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과 달리 학원 등이 위치한 장소가 위법이 아니어도 건축물 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기재되었다면 해제 전까지 학원 설립, 즉 인수인계가 불가하오니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전한 학원 교습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령과 주요 부당 광고 사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주의사항들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선 팀장님, 김지원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